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셀 아빠입니다. 요 근래에는 영상을 많이 안 올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느라고 좀 거기에 시간을 거의 대부분을 할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제 아이들에게 늘상 알려주고 있고 교육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깨닫고 이번에 많이 느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를 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큰 인사이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보시고 좀 자신에게 맞다고 판단되시면은 이걸 좀 써먹어서 여러분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거예요. 행복한 부자. 너무 식상하죠? 워낙에 이런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제가 책도 많이 읽고 동영상 강의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것을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제 시작했고 뭐 수익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잘 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 아이들에게 늘상 교육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건강, 운동 챙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들에게 늘 강조해요. 늘 강조합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라고.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은 반대로 정신적으로도 강해진다, 건강해진다 라고 아이들에게 아예 쇠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늘 알면서 살고 있는데 이 운동을 참 게으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하고 걸으려고 하고 뭔가 전화 업무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늘 집에서도 왔다 갔다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가서도 계속 왔다 갔다 걸으면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옆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1, 2층 정도 계단이 있는 곳은 계단으로 올라가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뭐 지인 중에선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계단을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계단을 내려오면 무릎에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저는 그런 걸 염두하지는 않아요. 뭐든지 움직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든 올라갈 때든 계단을 많이 자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 무조건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두 다리를 움직이는 거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아이들과 수영장을 가기도 하고 수영장 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술래잡기라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이것 자체가 저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이고 그리고 운동도 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무조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필수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육이에요. 배움이에요. 배움. 밑에 있는 인간관계랑 같이 설명을 하면은 이 두 가지가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옆에 보시면은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책이에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딱 이 두 가지만 기억이 남아요. 나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교육과 인간관계. 계층이동 사다리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제가 봤을 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에는 뭐 계급도 없고 뭐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을 부하 직원으로 그리고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직장생활 지금 하고 있지만 직장생활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또 계급이잖아요.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담당자를 컨트롤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 관리자를 또 컨트롤하는 임원들이 있고 그 임원 위에는 또 대표가 있고, 엄연히 계급이 있고 평등하지 않죠. 평등하다고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이 하나하나가 이 사다리 계단이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여기 중산층, 여기 이제 정말 잘 사는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여기 최하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한 계단 올라가서 부자의 계층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육과 인간관계입니다. 저도 살면서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이 교육과 배움, 다른 말로는 이제 배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가난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있다, 존재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퀀텀 점프하는 사람들이 현재에도 존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고 이제 보면은 경험이 많이 있죠. 그 경험은 이런 배움과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실전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된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올라가면 되거든요. 한 계단씩 올라가면 됩니다. 저도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저처럼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 계단씩. 반드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 아이들에게 교육해 줄 때 했었던 말인데, 장사를 하고 싶어. 근데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어. 제가 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싶고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니? 너희들이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니?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니?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떡볶이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을 테지만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건지 실제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주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떡볶이 장사를 하려면요, 떡볶이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쵸? 책을 읽든 아니면 현장에 가서 잘하는 그런 가게집에 가서 그 사장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떡볶이 장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엉뚱하게 커피 장사하는 법, 뭐 불고기 장사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보고서 이런 것도 같이 시간 투자를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건데 엉뚱한 걸 찾아보고 있는 거죠. 엉뚱한 걸.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영상들, 정말 그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극히 일부분인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뭐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근데 차단하셔야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차단이 아니고요, 그냥 온전히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알아서 차단될 테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한참 A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B라는 것에 대한 영상이 뚝 떠버려요. 그럼 저도 이게 관심이 가니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C로 넘어가요. D도 보게 되고. 안 돼요. 적어도 A라는 것을 성공한 후에 B라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됐었던 이 핵심 키워드거든요. 교육과 배움은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없는 사람들일수록, 가진 게 많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교육, 배움에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해서든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목표를 정해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1부터 10까지 쭉 있다고 볼게요. 예,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뭐 여자 꼬시고 뭐 여자 만나러 다니고 뭐 남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여자분들은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허구나 놀러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출 받고, 이 대출도 투자를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신용카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만두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작은 어떤 카페라도 좀 운영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해주는 곳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겠죠.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친해져가지고 같이 모임도 갖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1명, 2명 이제 카페를 차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카페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배우고, 그리고 이 사람도 작게, 정말 작게 뭐 어떤 테이크아웃 전문 뭐 카페를 차렸다고 치자고요. 예. 그리고 카페를 차리면서 또 작은 뭐 소상공인 모임도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뭐 정보들을 얻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친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가득 메꿔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A라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이 카페 사장님이라는 이런 가치관, 정체성이 붙겠죠. 그리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어떤가요?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인간관계가 나를 형성하고 내가 정말로 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나 꿈이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오셔야죠.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저는 표현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그 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뭐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제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해요. 다만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셔야죠. 목표가 여기라면 여기로 들어가셔야죠. 이 인간관계 사이로 들어가셔야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부족해요. 예, 제 스스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폭이 너무 좁지 않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발전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자기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기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영업으로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 어떤 사무직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런 건 아니었고 영업이었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은 맞죠. 근데 영업 일을 제가 오래 하고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정말 느꼈었던 것 중에 뭐가 가장 제 마음에 어떤 번아웃이나 어떤 회의감, 이런 게 많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누굴 위해 일하고 있지? 아마 직장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소비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소비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소비자 마인드가 뭐냐면요, 생산자 마인드와 다른 거예요. 저는 소비자와 생산자,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그냥 제 스스로 분류를 했거든요. 이렇게 분류. 생산자는 누구냐면요, 대표, 사장, 이런 사람들, 가게 사장, 그리고 또 건물주, 이런 사람들이 생산자. 그럼 소비자가 뭐냐면, 소비자는 직장인, 그냥 노동자. 저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특징이 뭐냐면요, 소비자는 스스로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돈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소비자다라고 저는 이제 분류를 했어요. 뭐 알바생,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알바생, 직장인, 제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제 일을 해가지고 어떤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저를 고용해서 쓰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스스로 가치 창출을 했다? 아니요. 이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스스로 가치 창출한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인프라, 시스템, 그것이 뒷받침돼줘서 제가 그 안에서 영업을 해서 가치 창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창출은 누가 하고 있다? 나라는 직원을 통해서 그 회사의 대표가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은 그 회사의 대표가 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제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너희들이 커서 나중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 너희들의 사업, 창업, 생산자가 돼야 된다. 이걸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작은 사업을 구축. 정말 작게 하고 있어요. 정말 작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스몰 비즈니스인가요? 여튼 스몰 비즈니스. 이것저것 계속 해보고 있어요. 작게 정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보면서 어떤 생산자 마인드를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나에게 맞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서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제 아내에게도 말을 했는데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나에게 맞는 저는 분명히 맞는 분야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지금 찾아낸다면 정말로 잠도 제대로 안 자면서 몰입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찾지 못해서 계속 아둥바둥 그런 번아웃도 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제 아내에게도 말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느꼈어요. 이걸 하면서 제가 지금 작은 사업을 하나 계속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뭐 통신 판매업이 뭔지도 알아보고, 뭐 사이트도 구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고도 있죠. 그래서 만들고 그걸 이제 천천히 해보고 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직 수익도 없어요. 수익 발생된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시했고 이제 시작했고 마케팅 홍보 전혀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일단 저질러 본 거예요. 시작을 일단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 내내, 그리고 한 번에 뭐 5시간, 6시간, 뭐 8시간 연속으로 이걸 하고 있어도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 일이니까, 말 그대로 나를 위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생산자 마인드로 오직 내 일을 했을 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남의 일을 할 때에는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돈을 벌고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아직 돈도 뭐 10원 한 장 못 벌었지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순간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있잖아요. 운동, 그리고 교육,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사업.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목표 설정 등을 이 4가지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아이들이 이 4가지를 반드시 마스터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는 이미 나는 행복한 부자가 맞다. 왜냐면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그리고 뭐 대출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대출 전혀 받지 않은 새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말 작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한 부자가 맞다. 그리고 더 큰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제 스스로가 만족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요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안 올렸어요.
예, 이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금 쏟고 있어서, 그리고 하나하나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천천히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 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